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경영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이론과 관련해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거시 환경 분석 툴 중에 패스트라고 하는 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환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중에도 뭐 환경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제 큰 분석으로는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 환경, 그리고 어떤 경쟁자 분석,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해서 변화하는 환경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아이디어가 풍부하지만 뭐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라든지 뭐 그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 환경 속에서 우리 조직에 어떠한 우리 제품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패스트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패스트 분석에서 이 P라고 하는 거는 폴리티컬이라고 해갖고요. 국내의 어떤 또는 국제적인 정치적인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라든지 법 또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 어떤 산업이나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P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E입니다. 패스트에서 두 번째 이코노믹. 그래서 요거는 경제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상황이 어떤지, 뭐 아무리 어떤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이라든지 환율 또는 시장의 크기 또는 성장률, 소비자의 어떤 구매력, 뭐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면 그건 이제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비용의 구조와 같이 시장 전반에 미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S입니다. S는 소셜, 즉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인구 특성에 따른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요,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성이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에 또는 전반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인구 특성, 문화라든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지, 동양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양의 가치관이 다르죠. 즉 내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가치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라든지 요구사항, 그리고 사회적으로 트렌드, 예전에는 터부시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터부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S, 소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T, 테크놀로지컬,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 탐색을 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 혁신이라든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 하면 핫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AI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통 강의를 하는 이런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명시를 해주면 그거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고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포토샵에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를 자동으로 채워준다라든지 굉장히 편리한 이러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최신의 기술들 그리고 또는 사라지는 기술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만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 등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화라든지 자동화, 기술 혁신, 변화,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패스트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폴리틱, 정치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고 경제적인 건 뭐지? 그리고 사회적인 거, 그리고 기술적인 면은 무엇인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이디어가 뛰어나더라도요, 그것이 어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또 추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 EL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부르면 패스텔이죠.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라고 하는 거는 environmental 그래갖고 요거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최근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기업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환경적으로 그런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화인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리갈 법률적인 요소 이렇게 해서 패스트에다가 두 개를 더 붙여서 패스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제 패스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패스트 분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 놓을 거고, 여기서는 이 패스트 분석을 설명할 만한 이런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나와 있는 템플릿 중에 이건 좀 쓸만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유사하게 혹은 모방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화면에 이러한 형태의 템플릿이 있는데 위쪽에는 차트로 비율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한번 디자인을 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회사 예시를 든 데에서는 기술적인 요인이 90%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정치적인 면은 좀 비중을 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마다 이게 비중이 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한번 모양을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상단에는 지금 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만든 차트를 복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 패스트라고 하는 이 글자가 희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텍스트 상자가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글머리 기호 이런 것들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슬라이드 크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니터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16대 9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4대 3 비율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절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어떤 그림을 넣어주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은 좀 비워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양쪽에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16대 9,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는 가장 보기 좋은 비율이죠. 그래서 16대 9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패스트 도형을 만들기에 앞서서 위에다가 차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중에 차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원형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넛형을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가 들어가게 되고 엑셀이 실행돼서 여기다가 이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있는데요. 요 값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넣어 주시고 필요 없는 거는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3분기하고 4분기에 대한 거는 굳이 필요가 없는 값이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삭제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비율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55%이기 때문에 55%라고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55%면 100% 중에 2분기는 남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남는 게 이제 45%일 겁니다. 그래서 45%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판매라든지 뭐 이런 법례 부분 있죠. 이 법례는 여러분들이 이 법례를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X를 눌러서 닫아 주시면은 이와 같이 위에 제목과 어떤 법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에서 딜리트, 그리고 1분기, 2분기 이것도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이와 같이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것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차트 모양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각형의 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첫 번째 항목이 이와 같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 두께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요 안쪽에 있는 차트를 다시 한번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빨리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상단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 탭이 있고 서식 탭이 있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주황색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 없음을 해도 되는데 이러면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회색 중에서 가장 밝은 색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지금 여기는 어떤 윤곽은 있지만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 오른쪽이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 도형 채우기를 다시 선택해 주시고 이 위에 있는 테마색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요 아래에 있는 표준색을 사용하거나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색에서 연한 파란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러한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요 도넛의 크기를 바꾸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하단에 보시면 팝업 메뉴 중에 데이터 요소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데이터 요소 서식이 있고 차트와 관련된 옵션들이 있고요. 여기에 도넛 구멍 크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보시면서 조정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조각의 각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차트의 모양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굳이 이런 직선이 아니라 적절하게 회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해서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서 해야 할 것들은 모두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고 크기가 적당한지를 보고 필요하다라면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서 첫 번째 위치에다가 이 차트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굳이 도형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요. 이 안에다가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클릭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55%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혹시라도 이게 100%가 되더라도
이 정 가운데 기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형태가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복제를 해서 뭐 4개면 4개, 5개면 5개 이렇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키를 누르면 이것이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룹화,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그룹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룹화가 되었으면 이거를 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복제는 컨트롤 D키를 입력해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북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면 컨트롤 키 대신에 커맨드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D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D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대로 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4개를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D키를 3번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총 4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다가 이것을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것들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키를 누르면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탭에 가 보시면은 그리기 그룹 중에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에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 맞춤을 선택합니다. 그럼 위쪽 기준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요 차트가 잘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각각의 값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룹을 해제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룹화에서 그룹 해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각각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 전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각각의 비율을 이와 같이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자, 차트에서 이 차트 디자인 탭에 가 보시면은 데이터 편집 항목이 있습니다. 데이터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엑셀 창이 나오면 75%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75, 100%에서 75를 빼면 2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X를 넣어 줍니다. 65도 같은 방식으로 클릭해서 데이터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65%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분기는 3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것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도 첫 번째 거는 90%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여기에는 10%를 이와 같이 바꿔주신 상태에서 닫기를 눌러주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 90%는 좀 약간 애매하죠? 그럴 때 이 조각의 값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시면은 보다 보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 색깔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색상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 표준 탭에서 적당한 색으로 이와 같이 보기 좋은 색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자, 표준 탭에서 적당한 색을 이와 같이 선택해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 표준색에 있으면 표준색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단에서 만들어질 것들은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색깔을 선택하고 나면 이 채우기 색깔에 보시면 이 최근에 사용한 색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을 가지고 나머지 내용도 위에 있는 차트와 밑에 있는 도형의 색깔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아래쪽에다가 도형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중에서 도형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와 같이 위에 있는 차트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내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안내선을 보고서 만드시면은 보다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것의 색깔을 이제 바꾸시면 되는데, 자,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표준색이었죠? 채우기 색깔과 윤곽선 색깔을 동일한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윤곽선은 다시 윤곽선 두께를 조금 더 조절해서 두꺼운 윤곽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색깔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안쪽은 이거보다는 밝은 색이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색상 테이블 그 중에 사용자 지정 탭에 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흐리게 위쪽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두 가지 색깔로 손쉽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복제해서 여기 위에다가 추가로 수정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똑같은 모양의 같은 형태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매번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제해 주시면 더 빠르게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패스트 중에 P라는 글자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P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P라고 입력하고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모양을 아리알 블랙으로 하면 이와 같이 진한 글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로 이와 같이 눌러서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글자 색깔을 바꿔 줘야 되겠죠. 자, 글자 색깔은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온 걸 가지고 최근에 사용한 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좀 어떤 색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스포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포이트를 클릭해서 이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색깔로 이와 같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흐리게 나오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다른 색을 선택합니다. 색상 테이블 중에 사용자 지정에서 이와 같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밝은 색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P라고 하는 게 마치 워터마크처럼 이렇게 나타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입력하는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도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아이템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아이템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보다는 앞에 글머리 기호를 넣어 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 탭에 있는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고 적절한 기호를 이와 같이 넣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글머리 기호를 넣게 되면 이렇게 좀 보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은데요. 자, 요것에 대한 간격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단락 그룹의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히 단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단락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단락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텍스트의 들여쓰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텍스트 앞이라고 하는 거는 요 텍스트 기준으로
0.79cm 바로 이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이 간격이 0.79cm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어쓰기 값, 이 오른쪽 부분은 이 왼쪽 여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글머리 기호가 아니라 텍스트의 왼쪽 여백으로 0.79. 그래서 우선 먼저 해 주셔야 될 거는 이 텍스트 앞에 거리를 0.79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가깝게 이와 같이 0.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머리 기호가 0.3 위치로 당겨집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가 당겨지더라도 왼쪽 여백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당겼을 때는 여기에 있는 여백 값도 당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0.3으로 동일하게 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줄도 기본적으로 1.5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나는 1.5배가 아니라 1.6배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의 높이와 글머리 기호와의 간격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것을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색깔하고 동일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락그룹에서 이 글머리 기호의 꺽쇠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하단에 보시면 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색을 선택하고 여기서 최근에 사용한 색 중에 원하는 색을 선택, 그리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글머리 기호도 이와 같이 보기 좋게 정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와 같이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이제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룹화해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 즉 복제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줍니다. 복제를 해서 이와 같이 다음 도형에다가 이 안내선을 보시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컨트롤 D키를 누르고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다시 잡아줘야 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마우스로 배치를 하면요, 컨트롤 D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 위치는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형태는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거는 이것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거 요 내용들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라고 각각 입력이 되었으면, 자, E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 색깔은 스포이트로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S도 글자 색깔을 스포이트로 넣어서 주황색으로, T도 글자 색깔을 스포이트로 넣어서 위에 있는 색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색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른 색,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 이 슬라이드 부분으로 적절하게 이와 같이 해 줍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 다른 색에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부분으로 색깔을 좀 더 밝은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글자는 다 됐고요. 이제 도형의 색깔을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걸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색깔은 같은 방법으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해서 최대한 밝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글자하고 겹치게 되면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보다는 밝은 색으로 넣어 줘야 됩니다. S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곽선 색깔부터 이와 같이 색깔을 바꿔 주시고, 채우기도 최근 사용한 색, 다시 한번 다른 채우기 색,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딩을 해서 최대한 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개체도
이와 같이 도형 윤곽선에서 최근색 채우기도 최근색으로 넣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으로 해주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최대한 슬라이딩을 이용해서 밝은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거는 요 글머리 기호의 색깔들을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홈 탭에 있는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색깔을 여러분들이 지정한 색깔로 개별적으로 각각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보기 좋게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와 이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16대 9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6대 9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이 개체들을 이동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안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은 4대3 비율의 어떤 슬라이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슬라이드 4대3으로 바꾸는 거는 바로 이 디자인 탭이죠.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 표준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여기서는 최대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최대화가 되어서 4대3 비율에 적당하게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의 위치를 조금씩만 이렇게 조정해서 잘 잡아만 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양쪽에 모두 다 이 형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에 4대3인지 또는 16대 9인지 좀 이게 좀 모호할 때는 이것처럼 어느 정도 좀 개체에 여유를 두고서 줄였다가 늘렸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거시 환경 분석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 패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패스트와 관련된 템플릿을 이와 같이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형태가 있으면은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자료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 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블로그에서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